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외인이 180만 주를 사들이면서 전부 받아낸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6월 CPI 헤드라인 3.5%로 예상치 3.8%를 하회했고 근원 CPI도 2.6%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로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50%에서 10%대로 급락을 했고 이 안도감이 오늘 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의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 전체에 남아있는 불안 요소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어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을 모아서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계 자율안이고 정부 차원의 최종 결론은 내일 모레 있을 이 F4 회의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이 규제가 강하게 나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체가 변동성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할 건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을 혼자서 다 받아낼 만큼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나온 소식이 이 확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ASML이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93억 유로, 순이익은 29.2억 유로로 둘 다 예상치를 웃돌았고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잘 팔린다는 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근거 없는 베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나올 이 TSMC 실적도 같은 흐름으로 기대해 볼 만한데요. 시장에서는 이 TSMC 매출이 39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83달러로 매출의 총 이익률은 최대 69.5%까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캐펙스 가이던스까지 상향이 된다면 ASML이 이어서 반도체 업사이클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 하나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PPI가 남아있는데요. 이 PPI는 이 연준에서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CPI가 예상보다 하회해서 나온 걸 보면 오늘 PPI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회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제 CPI로 인해서 오늘 급반등이 나와줬다는 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오늘 외국인이 만든 이 흐름을 따라서 내일 갭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내일 오전장에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고 이격도로 봤을 때도 60일선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볼 법한 자리라는 거죠.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기준을 세우신 뒤에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만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이 터진 이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당장 악재 하나가 터져서 또 매도 사이드 하나, 서킷 브레이커가 또 터지게 된다면 절대 감당하기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오늘 밤 PPI 발표와 목요일 TSMC 실적,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다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